다시 세상에 나온 전 씨. 교도소에서 반성 좀 했을 것 같으세요? 구성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절대 아니었다. 라는 대통령 식으로 하지 말지. 실제로 뭐 털 수 있는 만큼 다 털었거든요. 차도 집도 압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들이 산 다음에 돌려주는. 전두환 씨의 얼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정확히는 전두환의 민낯이 되겠죠. 심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어떤 이야기부터 좀 준비를 해볼까요? 사실 오늘 재판이 5.18 광주 예. 민주화 운동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네. 또 올해가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이기도 한데 묘한 이제 표리 관계가 있는 건데 전두환의 영광은 5.18을 짓밟고 시작된 것이다. 네. 요게 이제 저희 이야기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예. 일단 우선 그날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부터 함께 좀 보시죠. 네. (1980년 5월) 2만 명의 군인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 공수 여단들도 같이 왔고요. 무지무지하게 모여들고만 민우야 공수부대들 그냥 도망가겠다. 계엄령을 처리하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거리로 나온 광주 시민들은 총으로 무장한 군대와 마주합니다. 실제 이게 필름이고요. 이제 실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끔찍한 장면입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이거 영화가 사실 재현한 거죠. 네. 저 시민들을 향한 거죠. 네네. 시민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군인들. 민주화를 향한 외침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광주는 도시 전체가 초상집이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 기록 영상들을 보고 계신데요.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 0시부터 새마을 열차 등 12개의 가끔 열차가 2일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로 들어가는 모든 육로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진실마저도 이제 저렇게 보이듯이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보도도 제대로 보도한 건 없고. so-called communist agitation for most of the violence here. That way officials don't have to face the fact that it was resentment against the martial law government. Bruce Dunning, CBS News, Gwangju, South Korea. 끔찍한 유혈 진압 끝에 막을 내린 작전명 화려한 휴가. 그런데 전두환의 화려한 인생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광주를 발판 삼아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은 전두환이 대통령 자리까지 노리게 됩니다. 신군부의 면면을 보고 계십니다. 시민은 지금 죽고 샴페인을 터뜨린 거죠.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상당히 그 확고한 하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다시 한번 감사를 이거 보겠네요, 진짜. 하십니다. 99.4%의 득표율의 체육관 선거였고요. 그렇게 전 씨는 선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많은 시민들 얼굴에서도 웃음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코올리게 꼬마에서부터 호백발 할머니까지 나와 계십니다. 사열대 앞을 통과하고 있는 이제 제3제대 선 새로운 제5공화국의 출범을 경축합니다. 부디 통일이 되게 하셔서 우리네 부모 형제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뛰고 놀게 해주소서. 이 전두환 씨의 그 포악함은 뭐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언론의 부영, 그게 막 정말 못 봐주겠네요. 저때 어떤 영상을 찾아봐도 혹은 어떤 신문을 찾아봐도 다 저런 스타일입니다. 다 저런 제가 스타일이에요? 다 읽어봤는데 다 저런 스타일. 정말 찬양하는 듯한. 그나마도 진실을 조금 알리는 것은 외신뿐이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참으로 그 슬픈 장면이었는데요. 그 5.18로 이제 그 전두환 인생의 화려한 막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5.18 이전에 전두환 씨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몇 번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네네네. 박정희와 육사 8기생들이 일으켰던 그 사건에서 쿠데타에 참여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육군 대위 정도 됐었는데 육사 생도들을 동원해서 5.16 군사혁명 지지 행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 세력 입장에선 힘이 되니까 배우가 누구야? 이 녀석 괜찮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들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0년대 중반에 하나회라고 하는 네네. 군대 내 사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조직 내에서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가 1972년 유신 체제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해에 가장 먼저 기수 중에서 대령으로 진급도 하고 딱 이 라인만 특진을 하게 되는 70년대 때부터는 이 라인이 대세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 내에서는 쉬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마지막은 이제 잘 알고 있는 11.6 사태 이후에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잖아요. 수사하면서 힘을 싣고 가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 같은 것들을 겸직하면서 사실상 본인과 본인의 육사 이제 11기생들이 함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단계까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5.18부터 그 화려한 인생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한참 전 5.16부터 승승장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 자체가. 준비된 과정들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차곡차곡 그 이전의 장기 독재 속에서 자기 힘을 길러왔던 거죠. 권력력이 어마어마했네요. 권력력이 이제 뭐 어마어마했다고 우리가 다 추정할 수밖에 없고 정황이 그런데 본인은 2016년 인터뷰 30년만 했던 인터뷰 보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절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행보 자체는 권력욕을 지향했던 사람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광주를 제물로 삼아서 뭐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취임 후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그 이제 제5공화국이라고 하고 81년부터 87년 사이의 기간인데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죠. 그중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얘기는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죄질 것 같아 해서 혐의도 없는데 끌고 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사람들의 인권 유린을 했다는 것이 무고한 사람들마저도. 그렇죠. 네,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요즘에 조금 잊혀졌는데 당시 세계 7위의 국제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세계 7위인데 정치 자금을 잘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연락을 해서 금융기관한테 이제 돈 주지 마 하면서 단숨에 세계 7위 기업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훨씬 작은 회사들한테 다 나눠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뭐가 다르니까? 조직폭력배죠. 그거보다 더 심하지.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이미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3S 정책은 좀 유명한데 대중문화를 개방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게 했다. 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대중문화만 누려라고 하면서 되게 독특한 한국의 문화인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얘기는 연예인이나 이런 일반 방송에서 하면 안 돼 같은 되게 좀 안 좋은 문화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죠. 눈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게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포악한 일을 많이 벌였던 전두환 씨. 사실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받은 처벌이 없었죠. 없었고요. 반성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 한 차례도 반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화가 나는 건 반성도 안 하면서 화려한 인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오공청문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헬기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네, 헬기가 불로교쯤의 상공에서 그 아주 그냥 지축을 울리는 그런 그 기관총 소리가 두두두두둑 3번 울리고. 이게 오늘 재판의 핵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적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이때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공중에서 공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백담사로 도피했던 전두환은 결국 1989년 12월 31일 청문회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증언대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본인은 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최악의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즉각적으로 자위권의 발동은 양미학 사는 거 자위권 발동이야. 세림과 전두환. 책임도 아는 것도 없다는 전 씨의 모습에 의원들은 당연히 저렇게 격분을 했고요. 국민들까지 분노와 허망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이날 청문회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전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바로 그 계기가 됩니다. 네.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 이거 없이는 김영삼 정권 자체도 국민에게 올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년 후인 1995년 들끓는 여론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내란 수계 등 10가지 이상의 혐의로 드디어 구속이 됩니다. 드디어 이제 구속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아, 손을 들면 안 되죠. 전두환. 피고인 노태우. 손을 보십시오. 이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전두환의 화려한 인생은 끝이 나는 걸까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2심에서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하지만 1997년 IMF 위기 속에서 치러진 대선은 국민 대통합의 화두가 되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별 사면과 특별 복권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온 전 씨, 교도소에서 반성 좀 했을 것 같으세요? 구성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 씨. 하지만 호화로운 삶은 계속되는데요.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란 말에 전 재산을 29만 원으로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도 저지르게 되고요. 역사 왜곡도 서슴지 않습니다. 공부를 샀죠, 저 발언 때문에. 그렇죠. 3년 전 출간한 회고록에서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핵심인 거죠. 네. 올해 나이가 90세거든요. 와. 보시다시피 골프를 즐길 힘은 있지만 과연 사죄할 용기는 왜 없는 건지 답답한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리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을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 하셨잖아.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니? 광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나는 광주 시민 회사하고 정말 화가 납니다. 뭐 사죄와 반성은커녕 정말 답답하기만 한데, 자, 오늘 재판에서도 이 헬기 사격을 또 부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헬기 사격에 대한 건 증언이 굉장히 많고요.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전일 빌딩에도 자국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언론의 한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무장 헬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이제 문건도 최초로 확인이 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조사위원회 연구 같은 거 보게 되면 헬기를 몰았던 5명의 이제 승무사가 우리가 근처를 날았다. 뭐 이런 증거까지도 사실 나오고 있어서 거의 지금 진실에 다 다른 상태인데도 그렇죠. 그걸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전두환 씨 보면은 사면된 거를 본인의 죄가 깨끗하게 씻긴 것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착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를 더 이상 재판대에 세울 수 없다. 적어도 같은 혐의로는. 그걸 아니까 굉장히 좀 당당하게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그 추징금이 이제 2천억이 넘게 나왔는데 전두환 씨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재산이 29만 1,000원이다. 뭐 그러면서도 호화 생활 여전히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재산 문제는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털 수 있는 만큼 다 털었거든요. 예. 실제로 차도 집도 압수를 해서 경매를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들이 산 다음에 돌려주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 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경매에서 합법적으로 따내서 자발적으로 징역을 하게 된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무엇보다 굉장히 많이 벌었던 돈을 80년대 때 금융실명제 전에 다 상속을 하는 과정들을 거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적으로 참 추징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조금 불편하네요. 죄송합니다. 전두환 씨가 저지른 만행 중에 지금 재판 중인 사자 명예훼손이 제일 가벼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이 속상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세 번의 판결도 보시면요. 제가 이제 그게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다 봤는데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이지 광주 민주항쟁 중에서 죽었던 그 수많은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은 그때만 해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약해서 거의 처벌 수위에 잘 안 들어갔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 명화 평소와 달리 좀 웃고 즐길 수가 없는 이 가슴 아픈 역사면서 동시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심영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